음향 시스템 설계 2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패시브 스피커랑 파워드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한 2주간 휴가와 연구실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시브 스피커와 파워드 스피커에 대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패시브 스피커는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이기 때문에 파워 앰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워 앰프에서 증폭한 전력 신호를 받아 소리로 출력을 합니다. 저희가 파워 앰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파워 앰프는 다음 장에서 할 얘기라 정확한 얘기는 다음 장에서 하려고 하고요. 파워 앰프라고 하는 건 전력을 증폭한다고 하죠. 전력을 증폭한다는 건 전압과 전류를 증폭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증폭하는 것은 전압인데, 그거에 따른 전류값이, 그러니까 증폭된 전압만큼 전류값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얘기를 할 때, 파워를 얘기를 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IV,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전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앰프가 증폭하는 건 뭐예요? 이 전압을 증폭을 하는 거고요. 전류는 파워 앰프에서 같이 증폭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전압 증폭하는 건 IC에서 순간적으로 증폭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증폭된 전압만큼 순간적으로 전류를 증폭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파워 앰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파워 앰프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력 신호를 받아 소리로 출력한다.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8ohm이다. 임피던스는 뭘까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류 저항 플러스 교류 저항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교류 저항이라고 하는 값인데, 이게 삼각함수에 의한 값이에요. 삼각함수. 예를 들면 직류 저항, 교류 저항. 직류, 교류, 그리고 저항, 그게 임피던스입니다. 일 때. 그래서 이런 값을,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삼각함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교류 저항이다 정확하게 딱 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다? 직류 저항 더하기 교류 저항의 루트 이렇게 씌워서 만드는 값이다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8ohm인데, 뭐와 뭐에 있어요? 직류 저항하고 교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피커 임피던스를 찍어보면 임피던스가 아니라 직류 값을 찍죠. 그래서 8ohm 정도를 찍으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게 6.7ohm 정도 나옵니다. 플러스 1.3ohm 정도가 되는 값이 요 값이 뭐예요? 교류 저항 값인데, 이 교류 저항 값도 어떻게 나온 거다? 정확히 1.3ohm이 아니라 교류 저항을 삼각함수로 취한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8ohm이면 6.7, 6.6ohm 정도 나온다. 동일하게 4ohm이면 어떻게 나와요? 한 3.3ohm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직류 메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드 스피커 임피던스는 8ohm인데 응용사 응용이 가능해서 8ohm을 두 개를 직렬로 해서 16으로 쓰기도 하고, 정렬로 연결해서 4ohm, 4개를 써서 2ohm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직병렬로 해서 다시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 스피커는 프라잉 등의 설치 시에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파워 앰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단점은 파워 앰프의
스피커의 거리, 케이블에 따라 댐핑 팩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댐핑 팩터는 뭘 얘기를 할까요? 댐핑 팩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막 배울 때는 댐핑 팩터가 뭐 앰프가 이렇게 빵빵빵빵 때려주는 걸 댐핑 팩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댐핑 팩터는 브레이킹하는 능력입니다. 댐퍼가 그 스피커를 딱 잡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파워앰프가 파워로 힘을 확 밀지기도 하지만 확 세우기도 해요. 근데 이 세우는 능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댐핑 팩터에 따라서 이런 거죠. 스피커의 신호가 만약 이런 신호를 내줘야 한다 라고 하면 실제 이런 신호는 앰프가 내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신호를 내줘야 한다고 하면 가장 근접하게 신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능력에 따라서 음질의 명료도가 달라지는데 이 댐핑 팩터도 파워앰프 설명할 때 영향을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파워앰프의 댐핑 팩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워앰프의 댐핑 팩터보다 더 중요한 건 케이블의 굵기입니다. 스피커 케이블의 굵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서 댐핑 팩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케이블을 굉장히 굵은 걸 써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파워드 스피커는 패시브 스피커에 파워앰프를 내장한 라우드 스피커를 파워드 스피커라고 합니다. 장점은 메이커에서 정확하게 매칭된 앰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워앰프를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단순한 시스템의 경우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전기하고 입력 신호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스피커의 케이블에 의한 댐핑 팩터로 인해서 음질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댐핑 팩터가 떨어져서 음질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이커에서 지정한 댐핑 팩터가 정확하게 나와요. 댐핑 팩터는 브레이킹 능력인데 댐핑 팩터에 따라서 음질의 명료도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댐핑 팩터에 따른 음질의 열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고출력의 경우 팬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사용하면 팬이 막 윙 하고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고출력의 경우 출력이 높을 땐 소리가 크게 나니까 팬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오래 사용하면 팬이 자체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굉장히 조용할 때 팬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선하고 신호선을 별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무게가 패시브 스피커보다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력선하고 신호선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회사의 뭐 파워드 스피커선은 굉장히 특이한 기술로 파워랑 신호선을 같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실제로 파워는 강전이고 신호는 약전이기 때문에 100% 유도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력은 강전, 오디오는 약전이라 유도는 100% 일어나요. 이상적으로 우리는 100% 이론적으로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요. 이론 때문에 노이즈가 없다 그러면 코엑셀 케이블 하나도 노이즈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이어 사운드 같은 경우에 모든 스피커를 다 파워드로 써요. 실링 스피커도 나오거든요. 네, 메이어의 파워드 실링 스피커 같은 경우는 신호선하고 전원선이 몰드되어 있어요. 신호선이랑 전원선이 같이 가는데 메이어의 실링 스피커는 직류 전원을 사용합니다. 주파수가 없으니까 유도되는 게 없죠. 교류 전원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 유도가 됩니다. 근데 단 예외 사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꼭 써야 되는 예외.
예외가 있는데 모니터 스피커예요. 페이지 스피커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페이지 모니터 스피커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페이지 모니터 스피커는 저음을 스피커는 저음을 완전히 감소시키고 사용해야 됩니다. 전원 주파수가 60Hz니까 60Hz는 100% 타거든요. 그래서 라우드 스피커 중에 서브우퍼나 내지는 메인 스피커류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음을 완전히 없앤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지 모니터 같은 경우 파워드를 쓰면 선이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무게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테이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같이 쓰지 않는다 라는 것. 같이 쓰면 큰일 난다. 노이즈가 탄다. 그리고 노이즈는 60Hz의 그 기본음 뿐만 아니라 배음에 해당한 주파수도 노이즈가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드 스피커에는 뭘 하지 않는다? 전원이랑 신호가 같이 몰딩되어 있는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케이블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조명용 케이블이에요. 조명 무빙 케이블에 사용하는 겁니다. 조명 케이블을 보면 조명선이랑 컨트롤 신호가 같이 가는 그 조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0% 써야 되겠죠. 그 용도로 나와 있는 케이블이 이런 파워랑 신호가 같이 있는 케이블이에요. 절대로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파워드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